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실기라는 이 큰 벽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필기의 기쁨은 조금 뒤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실기 공부 방법이라 이 정규반 교재 활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기 공부 자체가 필기는 2달, 석 달, 넉 달, 5달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실기는 필기시험 합격 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 6주, 7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정석이 이렇습니다. 정석은 실기 정규반 교재 열흘, 그 다음에 나머지 30일, 40일 정도를 관연도 문제풀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실기 정규반과 관연도의 콤비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모두 이 동영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실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95%를 안다 라고 하더라도 100%를 알지 못하면 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르더라도 25%만 그 확률로서도 맞출 수가 있지만, 실기는 그런 게 안 돼요. 소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라든지, 공식이라든지 다 풀고 나서도 단위가 뭐였더라 해서 잘못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이해를 해주시고 숙지를 해주셔야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에서는 제가 보세요, 정규반을 꼭 공부해줘야 된다는 것이, 원래 공부하시는 분들 관연도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정규반을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이 공식과 이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건 너무 단순한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이 전압을 대입하고 왜 이 저주를 대입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고민 때문에 5분 고민하시면 될 걸 2시간 동안 고민하세요. 그렇게 시간적인 차원에서 정규반을 공부하시고 관연도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정규반 열을 공부할 시간에 관연도 문제 풀어야지, 이것이 멀수록 돌아갈 말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관연도에서 많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실기가. 실기 관연도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변형된 문제, 우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는 30점,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 변형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관연도 문제만 계속해서 100% 외웠을 때 나왔던 거는 맞출 수가 있지만 조금 글자 하나 바뀐 거 있죠. 응용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 29년치, 30년치를 외웠다, 딸딸 외웠다고 해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안 믿으시겠지만은, 필기 공부하실 때, 필기 8년치, 10년치 공부하셔서 합격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실기는 30년치를 20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30년치 20번 보면 다 외웠을 테지만은 이런 활용이나 응용, 변형된 것에서 좀 적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관연도하고 정규반하고 콤비로서 공부를 해달라,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영상으로 있죠. 동영상과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내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10분만 공부해도 될 거예요. 정말 이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요. 그만큼 손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공부는, 두 번째요, 실기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00% 알아야 돼요. 눈으로 하면 그렇구나, 눈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돼요? 직접 써야 되죠. 쓸 때 멍한 거예요. 직접 써보지를 않으면 눈으로 공부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모의고사 시험 치듯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셔서 이렇게 하는 거, 눈으로 이 문제 아는 거다 해서 내가 넘어가고 이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듯이. 그래서 처음에 그 시험 친다고 보세요. 그러면 빵점 맞을 수 있습니다. 빵점 맞았다가 반복되면 5점, 10점, 20점, 3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빵점 맞았다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빵점 맞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항상 옆에 필기정규반, 실기 말고 필기정규반과 실기정규반을 옆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거고요. 필기에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정규반에 있었던 내용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 오래 가잖아, 맞죠?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하면서 판사하셨던 그런 내용들, 실기 정규반에서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그 다음에 지속력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필기 정규반, 특히나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이런 과목들 항상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실기 정규반도 항상 옆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 보면 책 한 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옆에 좀 쌓아놓고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답 노트의 생활합니다. 오답 노트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기 시험이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을 때 또 내 공부한 책 있죠. 1번부터 다 보는 거요. 다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낭비입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내가 틀렸던 문제 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틀렸던 문제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게 한 60%, 70% 정도 이해가 되는데 30, 40% 정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파란색 포스트잇 붙이세요. 그 다음에 약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노란색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그리고 포스트잇 붙이지 않은 문제는 뭐냐?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무조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럼 보세요. 내가 시험이 급박해서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거, 자신 있는 것까지 할 시간까지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20, 30%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다. 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 보시고, 그것이 되면 50% 정도 이해되는 거, 그런 것들 또 보시고, 그게 이해되면 정말 이해되지 않은 것도 한번 보시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모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즉 전체 문제를 다 볼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문제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답 노트를 쓰면서 만들기보다는 책에 그냥 표시만 해놓고 보셔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기는 책마다 다른 답이 있어요. 책마다 다른 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답하고, 이 책은 이렇게 답하고, 이 책은 이 공식으로 계산하고, 이 책은 이렇게 이 공식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맞는 방법, 본인이 믿고 있는 책, 그것의 답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요 책 다 보시면 오히려 더 혼동만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산에듀가 그래도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교수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 저 책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올려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오답 잘못됐다고 하면은 정오표도 올려드리고, 혹시나 더 큰 문제라고 하면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책을 보신다고 하면은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는
여러 가지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책, 만약에 책 5가지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가지 책을 5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본인이 믿고 있는 책으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혼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실기하시다 보면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를 좀 믿고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실기 공부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필기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어 하나, 이 공식 하나, 이 단위 하나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실 내용은 있죠. 저희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공부하신 선배들이 지금까지 다 질문하셨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셨을 때 한번 저희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 혹은 뭐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내용들 다 있을 겁니다.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찾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글을 남겨주시고 대부분은 질문 게시판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요. 활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급박하죠. 근데 그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 잘 안 되고 집중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고 오고 싶다. 이럴 때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카페 한번 들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있죠. 그런 거 봅니다. 그것도 쉬는 거지만 공부예요.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런 카페 방문해가지고 한번 글들을 보면서 쉬는 것도 공부도 하면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기 전체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정규반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반 교재인데 이 정규반은 있죠. 일단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최신 출제 기준이 약간 유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유형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전반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출제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실기 정규반 교재만으로 합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실기 정규반 교재 보지 않고도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그만큼 실기에서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기 공부하시면 이론적으로 안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럼 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필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다 하더라도 약간 유형이 다르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실기 정규반 을 잘 활용을 해주시고, 일단 이 교재 자체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 다음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공통 과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이 정규반 요 교재 맨 뒷부분에 있는 테이블 스펙 부분은 빼고 공부해 주셔도 되고요. 약간 문제의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론적인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활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이것을 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되려면 우리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에 가시면은요. 단답형 암기 자료에 대해서 뭐 그런 암기 신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아닌데 이게 단답형 암기 자료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첫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면은 한결 외우기가 수월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암기신공이라고 해서 실기 암기신공 게시판에 가면 조금 더
그 노하우라 그러죠. 선배들이 공부하시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기는 관연도 문제 위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규반은 꼭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시간을 안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실기 정규반은 열흘, 나머지 관연도요. 열흘 동안 한 번 보실 분들은 한 번을 보시고요. 두 번을 보실 분들은 두 번을 보시는 겁니다. 한 1회에서 2회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연도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실기 정규반을 너무 길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실기 정규반 교재에 이론과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페이지 분량을 보면 이론과 문제 페이지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문제풀이는 어차피 관연도 문제풀이를 하면, 관연도 문제 공부를 하면은 어차피 공부할 건데 문제풀이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관연도 정규반에 있는 문제 자체가 관연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사 문제, 산업 기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문제는 산업 기사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업 기사 문제도 기사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 의미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정규반에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설명을 미처 못 드렸던 부분을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이론을 요구하고 문제 푸니까 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더 이해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론과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정규반 공부할 때는 옆에 필기 정규반 교재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이런 과목들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데 실기 공부가 조금 문제 자체가 어렵고요. 그 다음 강의 자체가 시간도 없고 해서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필기 이겨내셨던 것처럼 실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하신 분이라면 실기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